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가 70점대 중반, 80점대 중반 이렇게 한 문제 정도 틀렸다라고 해서 내 등급 자체가 바뀌지 않은 구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70점대 후반에서 80점 초 또는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까지에 걸쳐 계신 분들, 한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의 등급이 통째로 한 단계가 내려갈 수도 있는 분들, 이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등급을 가르는 그 한 문제가 대부분 다 어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무슨 어법이야 지금.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하기도 바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솔직히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법 문제 지금 대비하고 있지 않고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왜 내가 어법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알고 계실 거라고요. 왜? 어차피 한 문제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래봐야 2점, 뭐 많아봐야 3점,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법 문제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의 특정 기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어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걸 내가 확실히 맞출 수도 있을지도 불확실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감으로 찍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올해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난 좀 두려워. 왜냐면 한 번은 이제 어법 문제 하나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괴롭힐 타이밍이 됐어. 즉 다시 말하면 최근에 나오는 평가원 어법 문제의 난도는 매우 쉬워졌습니다. 실례로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정답률 뭐 60%, 70%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심지어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정답률이 엄청 잘 나왔었던 케이스란 말이야. 그래서 또 잘 나올 것 같아? 나는 이게 두렵다고 얘들아. 왜냐면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꼭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평가하는 한두 문제씩 변수를 주면서 내가 올라고 하는 그 등급의 끝자락에 오는 순간 나를 자꾸 내려버리고 라고 하는 용도로서 어법 문제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단 말이야. 실제 그렇게 발생이 됐었던 해가 2024년, 제가 몇 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포가 되니까. 2024년, 2023년 연속해서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어법 문제 굳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싶을 때 한 번씩 빵! 에이, 그래도 다음에 또 이렇게 안 나오겠지 할 때 한 번 빵!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거의 정답률이 뭐 한 30%, 20%씩 막 쭉쭉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올해 6월 평가원까지 어법 문제의 변별력이 거의 사라질 정도까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안도의 감정을 집어넣고 그냥 안심하고 있는 순간에 평가원이 한번 싹 하고 너 한번 풀 수 있겠니? 라고 고난도 문제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안 됐을 때 아예 여러분들 대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급은 아쉽게 하나씩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어법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나는 지금까지 내신으로 공부했었던 여러 가지 암기 어법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맞춰왔는데 당신이 얘기하는 그렇게 난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을 도대체 누굴 통해서 대비해야 하는지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누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요. 이들이 이미 학습 안내서에 너 이렇게만 공부하면 너는 그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나는 보인다고.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문법 능력은 암기를 통한 문법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여기서 말하는 암기를 통한 어법 지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철저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셨던 그 암기의 기본적인 어법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것만으로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법 문제는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내신에서 봤었던 케이스니까. 그런 애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 뿐인데, 하지만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 살면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이놈의 뿐만 아니라 라는 이 말이 가장 무서워. 그럼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어법 지식 암기? 그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해보라 그러지? 뭘 하라 그래? 그래, 문단의 전체적인 의미 혹은 문장간의 의미적인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적 판단을 물어보겠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어법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평가원이 이미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돼. 즉 여러분들 어법 문제 푸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 푸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어 어법 문제가 내 눈앞에 딱 펼쳐져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가 주어진다면 1번? 1번은 너무 빨라. 아니어야 해. 2번? 2번도 너무 급해. 빨라.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최근에 어법 문제 정답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다고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 들어가자 하면서 3번, 4번, 5번 중에서 아마 고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보통 여러분들이 3번 선지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내가 자주 보냐면 선지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만 낼름낼름 완전 불완전 이렇게 좌우만 깔짝깔짝 대면서 낼름낼름거리면서 스킬을 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모습을 본다고. 마찬가지지. 4번 선지도 낼름낼름, 5번 선지도 잘 깔짝깔짝깔짝을 하다가 요건 좀 애매해.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애매해 라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꼭 네가 3번을 정답을 고르면 정답은 5번이라 그러고, 아니 5번을 고르면 꼭 정답은 3번이라 그러고, 맨날 이런 현상 때문에 네가 틀리지 않냐는 소리야. 즉 이런 식으로 감으로 찍는 분들은 꼭 평가원이 어떤 변수를 집어넣을 때 야, 의미적인 것을 판단하면서 어법 문제 풀어 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한 번 틀리기 시작한다고. 아니 김지영, 그러니까 어법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수능이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이걸 언제 내가 다 공부하라는 거야. 나보고 계속 어법만 붙잡고 있으라고?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어법의 주요 사항들을 다 판단하려면 여러분들 몇 달은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원샷 위어법 이라고 하는 아주 컴팩트하고 짧은 특강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건 하루면 돼요. 아니 2시간이면 돼요. 어법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그걸 이 강좌에서 시키진 않습니다. 저 그거 안 시켜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당장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외운 문법, 암기한 문법에다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겹쳐서 판단하는 그 순간, 그 감각 하나만 잡으시면 평가원 어법 문제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어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의미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의 어법 개념 강의 수십 강을 들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평가원이 낸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단순 형태적 문법이 아닌 의미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짧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였고요. 단 이 강좌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법 문제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를 다 맞췄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죠. 혹은 나는 살면서 이거 좀 너무하나? 단 한 번도 어법 문제를 맞춰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신적 어법의 지식은 좀 있기를 바라요. 그럼 이 수업은 어떤 분들에게 가장 큰 임팩트가 있을 거냐면 이런 분들, 즉 어법 문제에 맞다가 틀리다를 반복하시는 이분들에게는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니 얘들아?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의 어법 지식에, 문법 지식에, 암기 지식은 됐다라는 소리인데, 틀렸을 때 네가 추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무기가 맨날 낼름낼름 밖에 없어. 너한테 필요한 무기는 뭐라고? 평가원이 얘기하는 뭐? 의미적 해석, 내용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너 솔직히 어법 문제 풀 때 문장 의미적으로 해석하지 않지? 그것 때문에 자꾸 틀린다니까. 그걸 체감하시고 경험하시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법 문제 전 범위를 다루지 않고요. 딱 2023년 6구평 수능, 2024년 6구평 수능, 2025년 6구평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과 7월 교육청까지 총 11문제로만 딱 마무리해드릴 겁니다. 딱 2시간만 투자하시자고. 아마 이 2강짜리 강좌를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깔짝깔짝 됐었던 단순 암기 어법 지식을 통한 어법 문제 해결은 정말 위험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우 처절하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매년 수강평마다 올라오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만 하나 좀 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이 어법 특강 강좌는 유료 강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가 패스가 있는 분들만 좀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2강짜리 어법 특강을 듣기 위해서 뭐 굳이 돈을 쓴다든지 라고 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제가 교재는 무료로 PDF 파일로 같이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교재는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70점 후반에서 80점 초, 80점 후반에서 90점 초, 그 중에서 어법 문제를 맞다 틀리다를 반복하시는 분들 딱 2강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이 어법 문제 하나가 여러분들의 수능 등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